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요일 야간 시황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더위 꺾일 때 지나는데, 그쵸? 예, 더위, 보통 15일이 지나면 더위가 꺾이고 그랬는데, 이번 더위는 진짜 길게, 그리고 진짜 덥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보통 여름에 하락을 하거든요. 여름에 하락할 때가 많은데, 이번 증시는 좀 의외로 좀 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1년 365일, 그쵸? 더웠거나 춥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는 종목, 살아있는 종목, 거래량이 많은 종목, 항상 이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인원이 적은 관계로 또 그리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니까 특별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413 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갖다가 잘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래량이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말고요. 그냥 순간 체결량이라고 있습니다. 순간 체결량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번호를 기억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주문에 보면 있는데 기타 주문에 있나? 아닌데. 잠깐만요. 1413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고요. 순간 체결량은 0148이네요. 네, 0148. 자, 0148이 순간 체결량입니다. 거래량이 있는 분들은 0148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순간 체결량 0148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랑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자, 순간 체결량은 실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근데 자,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뭐 순간적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도 아니려면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고 지금 순간 체결량은 일정 금액이 돼야 돼요. 뭐 한 달에 몇 억인가? 뭐 일정 일정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무료예요.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S 따시면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순간 체결량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갖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왜 쓰느냐? 왜 쓰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건 검색을 사용할 때는 조건 검색은 뭐가 있냐면은 자, 1분 단위로 거래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분 단위로 거래량을 체크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분 단위로 거래량 체크하죠. 그죠? 그 거래량 체크를 얘 하나만 하죠. 자, 1분 단위로 거래량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분 동안에 총 해서 예를 들면 5만 주가 돌파한 종목, 아니면 5천 주가 5천 주 돌파한 종목, 이런 거는 5천 주 이상, 이거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1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0세부터 60초까지. 1분 동안에 여기 거래돼서 만약에 여기서 딱 5천 주가 넘었어요. 그러면 종목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붕 떴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뭐 혼자 움직이냐.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켜지면 여기서 조건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당 거래량이 5,000주만 넘으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여기서 잡고 싶은 거예요. 자, 순간 거래량이 예를 들면 뭐 3,000주 이상, 3,000주 이상, 아니면 금액으로 예를 들면 한 3,000만 원 이상, 네, 3,000만 원 이상 뜨는 거를 갖다가 잡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종목을 좀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갖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아까 얼마요? 0134? 0414. 요거는 0413입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413이네요. 자, 1413입니다. 매년 이걸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서 줘도 옮겨야 돼요. 예. 자, 예. 자, 1413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순간체계라는 조건 검색은, 예. 조건 검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을 줄 수가 있고요. 그죠? 기간을 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범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순간체결량이라는 거는요, 순간체결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번의 체결량입니다. 한 번. 한 번에, 누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3,000주를 갖다가 체결량으로 잡았는데, 물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아요. 근데 3,000주를 잡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2,000주 이렇게 계속 누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안 뜹니다. 근데 누가 한 번에 3,000주를 팍 사요. 자, 한꺼번에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몰라요. 이게 실수인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수급의 첫 스타트인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건식보다 빨리 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 주식으로 보면은요, 주식으로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요. 특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이 팡 뜹니다.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종 세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3종 세트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래량, 등락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자,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를 중간중간 예, 방송 중에 잡아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3종 세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3종 세트에 안 떴는데요? 안 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순간 체결량이라는 걸 잡는 겁니다. 순간 체결량으로 얘가 뜨질 않아요. 거래량이 분명히 터졌는데, 거래량이 10,000주, 20,000주 터졌는데, 실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가격까지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이거는 그냥 일단 매수. 왜? 3종 세트에도 안 걸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없다,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 수급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속 들어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확 이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전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작전주까지는 아니에요. 작전주는 아닌데 첫 번째 동호회 수급. 자, 동호회 중에서 누군가 이 종목을 리딩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를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거래가 갑자기 빵 터진 경우는 큰 애들, 거래 금액이 큰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동호회, 아니면 뉴스. 뉴스가 나오기 일보 직전. 우리가 뉴스 중에서도 유효 정보 있죠. 뉴스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데일리라든가 그런 데 가면 유료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면 유료로 해서 정보 먼저 주는 애들 있어요. 얘네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다른 HTS에 떴지만 우리한테는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빵 뜨는 거. 물론 여기에 중간에 가끔 가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미친놈이 갑자기 잘못 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얘는 어쩔 수 없고 얘는 실수는 이거는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간 거지만 이 나머지 세 개는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체결량 아니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을 잘 설정을 하시면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만 이런 종목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이 순간 체결량이 세게 뜬 다음에 종목이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면 상당히 매매에 도움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전에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고 보면 이렇게 뜹니다. 물론 타 증권사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공장 표시 있죠? 이걸 딱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초 지연이라고 솔직하게 써져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10초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지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세팅하는 화면을 한번 보죠. 요거는 제가 세팅한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해드릴게요. 아시죠? 자,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종목을 할 거냐, 코스트 거래소를 할 거냐, 코스닥을 할 거냐, 코스피 200을 할 거냐, 관심 종목을 할 거냐. 자, 이거는 거래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코스피 200. 거래소 중에서도 똘똘한 200 종목만 뽑아오는 게 코스피 200이죠. 요걸 할 거냐, 관심 종목 할 거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그룹 선택을 한 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죽어도 거래소 종목은 안 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코스닥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굳이 거래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 종목에다 걸어놓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체결 세력과 신규 세력이에요. 자, 체결 세력과 신규 세력은 뭔 차이가 있냐면은 체결 세력이라는 거는 실제 매매가 일어난 거고요. 신규 세력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체결 세력이라는 거는 실제 매매가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세력은 매수세가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면 매도세가 들어온 거죠.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만 있네요. 그렇죠? 매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매수만 있구나. 아닌가? 매도도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는 안 나온다. 이 차이점이 있네요. 순간 체결하면 매수 매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매수나 매도 한 개만 합니다. 자, 매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매수만 계속 할게요. 자, 매수입니다. 자, 매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매수 체결. 그죠? 매수 체결. 그 다음에 자, 수량은 갖다가 몇천 주 이상.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금액은 몇천만 원 이상. 자, 수량과 금액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량과 금액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못해요.
오, 많이 다르네. 그냥 순간체결량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자, 수량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5,000주 이상 아니면 한 7,000주 이상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게 그만큼을 잡으시면 돼요. 금액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7천만 원 정도를 잡아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5천에서 7천 정도 잡으시면 돼요. 5천에서 7천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개미가 아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매수체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세력 호가범위 이 두 호가 이내에 만약에 이거를 5호가 이내다 그러면 5호가 그 안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요거를 잡겠죠. 그쵸? 매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도 한 5천주 그러니까 5천주 밑장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은 한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할 만한 거 없고요. 자, 종목은 현재가가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그건 잡아놓고 거래량도 몇 주 이상 등락률 몇 % 이상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떼시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뜰 때마다 소리가 나게 싶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 값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리 사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순간 체결량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순간 체결량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야야 왜 안 올라오지? 고민사팔이었나요 아까? 몰라 이건 다른 아이디에서 안 뜨는 건가? 잠깐만요. 그건 안 보이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순간체결량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엑스레이 순간체결량은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순간체결량이 지금 여기선 뜨질 않네요. 예. 요건 지금 아이디가 지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건식에서 안 나오는 종목 중에서 제가 요거는 좀 세게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안 뜨지? 희한하네. 지금 아이디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 아이디는 제가 쓰는 아이디가 아니거든요. 교육용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 순간체결량이라고 되시는 분들은 아마 순간체결량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고요. 활성화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아까 제가 했듯이 그거를 갖다 참고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신호팩스 한번 보죠. 신호팩스가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물 빠지는 건 봤습니다. 보통 신호팩스는 물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죠? 근데 신호팩스는 특별히 이렇게 빠질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1840원에 사셨다는 얘기를 보니까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손해는 아니니까 다행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움직인 걸 보면, 네, 뭐, 크게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급락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손절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최저점,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에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GK를 보죠. 자, GKL은 카지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GKL이나 그 다음에 강원랜드나 다 카지노 관련주는 영종도에 카지노 짓는 거랑 그 다음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또 짓는다는 얘기 있죠. 이게 상당한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 뉴스가 분명히 좋진 않게 들릴 거예요. 그쵸? 카지노를 갖다가 더 만들면 만들수록, 예, 그쪽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같은데, 지금 23,800원에 사셨다고 그러면은 꽤 오래전에 사신 거예요. 그쵸? 예, 꽤 오래전에 사셨고, 지금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 같은데, 글쎄요, 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고점에서 빠지는 것 같다 보면 챙기셔야 되는데, 이거 좀씩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마지노선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노선은 한 25,400원 정도, 그 정도 안 깨면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깨진다고 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겠죠? 자, 성문전자. 자, 성문전자는 금요일날 신고 쳤던 종목입니다. 그쵸? 신고 치고 올라왔고, 물량이 나왔고요. 4,980원이면, 4,980원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예, 4,980원이면은 뭐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냥 가져가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만, 시노펙스 안 해드렸나요? 시노펙스 해드렸고, GK를 먼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문전자 해드렸죠. 엔치넥스요? 봅시다. 엔치넥스가 무슨 뉴스가 있다는 얘기죠? 홍채 이식 관련한 뉴스인가요? 어떤 거는? 지금 제가 다른 어떤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550원에 사셨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MCNS를 갖다가 25,500원이에요? 25,550원. 어중간한 위치다. 그죠? 네, 어중간한 위치예요. 지금 22,500원이면, 22,550원이면은, 예, 어중간한 위치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징검다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징검다리 패턴은 일정한 큰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어중간한 위치에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내일 대봐야지 않아요. 내일 대봐야지 않은데, MCS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입자를 잡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네요. 근데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그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비슷하게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장 막판을 살짝 올려놓고 끝났는데 요거는 내일 지켜봐야 되지 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얘기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고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여태까지 유상증자가 우량증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그래야죠. 대기업이 맞을 겁니다.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1조 넘게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갖다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도 크게 먹을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충분히 먹을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상증자 딱 하는 날 그날 이재용 상무가 나 3천억 투입한다. 그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일단 이재용 회장은 빠지는 것 같고, 그죠? 빠지는 것 같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유상증자 빨 때문에, 이슈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나쁘진 않습니다. 유상증자 뉴스 나와서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네. 위노바 매수 시점. 위노바는 정치 관련주죠. 그죠? 예, 매수 시점은 1860원 정도. 예, 1870원에서 60원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거기가 맥점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기다리시면 매수 기회가 한 번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많더라도 꼭 상승하는 건 아닌가요? 자, 요거는 녹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목별 수급이나 아니면 장이 끝나면 증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다, 외인이 많이 샀다, 개인이 많이 샀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느니 떨어졌니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수급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파트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과, 그 다음에 외인과, 그 다음에 개인이 있습니다. 자, 기관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관의 특징입니다. 기관은 주가를 올리면서 상승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면 주가가 만만하게 오르죠. 왜 만만하게 오르냐면은 얘네는 자기네들이 상승을 시키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 그냥 대놓습니다. 매수,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티나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개인이 사면 주가는 하락을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여기서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우리가 세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큰손 아니면 메이저 등등등 야들이 주가를 갖다가 올려버리면 그 주가의 흐름을 보고 외인들도 매도를 치고 기관도 매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살 때는 개인이 산다고 그러면 개인이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 개인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규주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신규주 중에서도 그런 거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낮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급등주라는 종목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우량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는 거랑 안 들어오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죠? 개인이 산다고 해서 모든 영업,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00%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무리예요. 아셨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T&T. 자, AT&T, ATN. 그쵸? ATN이랑 ATEC. 자, 얘네들은 이재명 관련주죠. 그죠? 이재명 관련주고 얌전히 올라가고 있고 ATEC, TN도 ATEC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종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TTN 같은 경우 8460이면 늦게 사셨어요. 그쵸? 많이 늦었습니다. 요거는 모르겠어요. 내일 한 번 정도는 더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수급 들어온 게 보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죠? 여기서 한 번 쳤던 것들을 여기서 털고 다시 매수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좀 매도하고 빠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ATTN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TTN 움직이기 전에 ATEC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칩셋 미디어. 자, 칩셋 미디어는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드론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죠. 13,000원에 샀다고 그러면 아마 떨어지는 사이에 눌림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최저점이 12,55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칩셋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테마에 관련된 종목은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날 단타 들어갔죠, 저희요. 이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왜? 이날 들어가기 전에 거래량을 보세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쓸 때가 많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XM이요. 엑산 같은 종목은 잡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그쵸? 이런 종목은 안 잡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얘는 아마 최저점 근처까지 한번 찍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라고 해낼 얘기가 없어요. 그쵸? 3,690원이면 아마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은데 오후점 되면서 점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유상증자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시면 제가 뭔 종목인지 모릅니다. 아셨죠? 자, 동양물산. 동물은 이제 끝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물산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동양물산은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원샷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M&A 건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물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량이 하방으로 터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지켜야 될 라인은 있습니다. 그쵸? 2,400원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2,400원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원샷법 말고 다른 뉴스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좀 약하겠고요. 조선선제. 자, 조선선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조선선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품절주예요. 품절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래 주식이 지금 120만 주뿐이 안 됩니다. 자, 120만 주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날 거래가 얼마냐면은 39만 주. 그 다음에 여기는 6만 주. 그쵸? 잘하면 다음 주에 월요일날 한 2만 주. 그러면서 한 번 수급 들어와서 확 올라와서 그냥 불꽃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이런 거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죠? 네. 자, 홈센터. 자, 홈센터는 대공원 관련 종목이죠. 얘는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5,400원이면 다행히 조금 수익이고, 시간으로 조금 빠졌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손해인데, 자, 홈센터 같은 종목은요, 안 빠지는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물량이 나와서 밑으로 빠지고, 올랐다가 물량이 나와서 밑으로 빠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스윙으로 잡는다, 스윙으로 잡는다, 그러면 손절만 잡으면, 5,000원 밑에, 그러니까, 5,200원 밑에, 5,19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저녁에 해산하면 하루에 3, 40 정도 꾸준히 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3, 40 번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해산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해산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 40만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30에서 40만원을 갖다가 꾸준하게 매일 번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체 변동성도 크고 움직임에 따라 틀려요. 근데, 3, 40만원은 못 벌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러한 변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벌면 하루에 200 이상도 봅니다. 손해보면 하루에 100 이하도, 100 이상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제가 리딩을 하는 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하루에 100, 200, 100만원 가지고 100, 200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시장의 방향이랑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나와서 여러분이 대응 못하면 하루에 100도 날아갑니다. 이게 솔직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저도 손해보는 날 많습니다. 예, 손해보는 날이 많은데 손해는 적게 보고 나중에 수익 볼 때 크게 보죠. 배팅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도 먹고 이러면서 수익이 크게 나서 손해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손해 안 나고 수익 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평균을 잡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돈을 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성문전제. 그 대신 일단 되든 안 되든 배워봐야 되죠. 성문전제 아까 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해드린 것 같은데, 아, 9,000원에 샀으면 조금 무리하셔서 사셨네요. 내일 본전 오면 정리를 하십시오. 성문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관련주에서 정치 관련한 게 아니라 그 테슬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점은 넘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마지노선은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 내가 늦었다고 생각되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자, 3종 세트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팍 튀면 저는 매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뜬 거, 내가 못 본 상황에서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 종목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먹을 수 있을 확률이 높지만 여기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을 때 선도 세력이 있으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네페스. $7,600. 네페스는 요즘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그냥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670원이면은 일단 수익이신데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받치는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요일날 움직인 것도 봤을 때 받치는 세력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삼성증자, 유상증자 6,900원 정도 주주 배정인데 그거 받아내고 예, 삼성증자는 삼성중공업 받으셔도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중에 삼성 엔지니어랑 합병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중공업, 삼성그룹에서 던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을 거예요. 물론 메이저는 아니에요. 서브입니다. 메이저는 삼성전자랑 삼성 생명이에요. 걔네 두 개가 메이저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3등이고, 그 다음에 건설 부분이나 이런 플랜트가 4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회사를 확장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건설을 하거나 그러니까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러더라도 전부 다 그 그룹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아마 삼성에서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성인자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아시죠? 포카나이님의 해선 리딩을 따른다면 한 달 기준으로 수익은 나겠죠. 이거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잘 맞는 날에는 하루에 제가 2 계약 하거든요. 하루에 200~300도 벌어요. 밤 사이에. 그러죠? 근데 이럴 때는 7~80 나가는 것도 순 금방입니다. 물론 저는 100만원 넘으면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딱 손해가 넘게 나면 그 다음부터 매매를 안 해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수익이 날 때는 200~300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선을 갖다가 저를 따라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저를 따라 한다고요? 제가 예를 들면 오일 250 오일 갖다가 253.3.5에 매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매수한 다음에 튀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역시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가지 보조자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포함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꾸준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선물이든 그러니까 국선이든 해선이든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그분들은 그만하세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 있다면 여러분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선물에 관련된 거는 매니저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아마 매니저님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죠? 매니저는 지금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8,600원이면 지금 크게는 아닌데 지금 이런 종목은 지금 안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추세 무너졌죠? 추세선 무너졌죠? 완전히 추세선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4개 공식 있잖아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공식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그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죠. 1, 2, 3, 4.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거 기초 강의라고 기초 강의야 가면 맥점의 4가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맥점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옵션은 안 합니다. 옵션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레버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이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옵션은 멘탈이 없거나 아니면 자금이 없으면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자금이 있더라도 한번 물리면 완전히 깡통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봐드릴게요. 자, 크리스탈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종목 매각 단다는 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여태까지 계속 뉴스가 뜰 때마다 꿈틀하고 죽고 꿈틀하다 죽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튈 것 같아요. 800원에 사셨다고 그러면 뉴스 나올 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아마 우리은행 매각 관련한 뉴스가 뜰 겁니다.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 아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금속. 태양금속 2200원.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보시겠어요? 일단 24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것 같고, 예, 그 2400원 넘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금속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예,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움직임 잘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좀 올렸죠. 크리스탈이랑 그 다음에 크리스탈 관련주랑 같이 움직임 나왔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금 더 보세요. 지금 손해가 지금 400원 정도 났는데 그 정도는 뭐 한번 튀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18일날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예,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찍고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지금 아직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나 시중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260 정도를 끊고 떨어지면 아마 9월물 후반부나 아니면 12월물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큰 돈을, 그러니까 매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이나 이렇게 종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큰 그림은 예측이 돼야죠. 근데 실제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